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징 처리를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 현재 사이트가 페이징을 보여줄 만큼 게시물이 많지가 않아서 딱히 현재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좀 게시물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페이징 처리를 실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을 먼저 늘려볼까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우리 게시물, 테스트용 게시물 많이 늘리는 쿼리 해봤었죠? 자, insert into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reg date, 그 다음에 update date, 그 다음에 member id, 그리고 보드 id, 그리고 타이틀과 body까지 얘네들을 다 세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 컬럼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거냐? select now, 그 다음에 member id.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elect land. 자, 이 land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난수가 아닌 이 소수점 수가 아닌 그 정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멤버 아이디가 총 몇 개죠? 1, 2, 3, 3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감싸서, 아니다, 감싸기 전에 이거 곱하기 3. 그러면 자, 얘를 곱하기 3 하면 0, 1, 2밖에 안 나와요. 앞에 있는 수는. 왜 그럴까요? 네, 0부터 1 사이에 있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0점 몇,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0.000001일 거고 아무리 커봤자 0.999999일 거란 말이에요. 0.9 곱하기 3 하면 3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2점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0과 2라는 거죠. 정수 부분만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럼 여기 0부터 2까지 나오니까 얘를 일단 소수점을 하나 자를게요. 플로. 얘는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리는 거였나? MySQL 플로 숫자 함수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세일은 올림이고 플로어는 버린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0점 몇부터 2점 몇까지 이렇게 그 0점 몇부터 2점 몇까지 정수로만 치면 0, 1, 2, 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거기서 소수점을 버린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해봐야 0, 1, 2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이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회원 아이디, 회원 번호들은 1, 2, 3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랜덤으로 알아서 생겨나겠죠.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느낌이 오시나요? 멤버 아이디를 랜덤으로 넣어주려고.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뭐 한 명이 모든 게시물을 다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오니까 이런 거 하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잘라다가 여기다가 세팅해주고, 보드 아이디는 어때요? 보드 아이디는 지금 2개밖에 없죠? 1, 2.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곱하기 2로 바꿔서 얘를 돌려보면 1, 2밖에 안 나오겠죠? 자, 곱하기 2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커봐야 2가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만 정수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1, 2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간단한 응용입니다. 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멤버 아이디는 1, 2, 3 랜덤으로 들어갈 거고 보드 아이디는 1, 2 랜덤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타이틀에는 이것도 또 다 똑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품캣 사용해 봅시다. 제목 언더바, 그리고 뒤에는 랜드. 그럼 제목 뒤에 랜드가 붙겠죠. 이때는 딱히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면
뭐 제목 1, 2, 3, 제목 1, 2, 3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아예 그냥 난수로 냅두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하나 복사해서 바디도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회를 한 거를 넣을 거다.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이런 컬럼들의 데이터를 넣을 건데 그 데이터를 어떤 값으로 넣을 거냐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개수만큼 now, floor, concat 해서 넣겠다 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 아티클이 5개 있죠? 그럼 얘 한 번 실행하면 총 몇 개 돼요? 10개 되겠죠? 한 번 더 실행하면 몇 개 돼요?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총 개수가 나옵니다. 320. 그러면은 좀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그럼 총 640. 하나만 더? 1200? 하나만 더? 이러면은 1280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1000에서 멈췄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열 제한하기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풀고 1280으로 바뀌죠. 이건 여러분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총 개수 알려주는 건데 여기 열 제한하기가 눌려 있으면 1000개에서 끊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해보면은 총 개수 나올 거니까. 그쵸? 쿼리를 좀 수정을 했으니 또 db.text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게시물 늘리기 쿼리. 근데 얘가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선택해서 만약에 얘를 실수로 돌려버려도 이런 건 작동을 안 해요. 주석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얘만 드래그해서 작동시키면 얘는 작동을 해요. 그냥 써먹는 방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작동시키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문구만 골랐으니까. 이 문구 안에는 주석이란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사에다가 대신에 이제 주석이 걸려버리니까 이 시스템 키워드들이 소문자로 바뀐 거죠. 이건 주석 풀면 다시 돌아와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가져다가 db.text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게시물이 일단 많아졌기 때문에 659개래요. 그러니까 대충 1280개니까 적당히 한 비슷하게 반씩 나눠 들어갔을 거예요. 랜덤이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쵸? 적당히 나눠져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번호가 1600대가 나오네? 1280인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뭐 어딘가에서 번호가 쑥 올라갔나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다 날리고요. 얘를 저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심각하게 많거든요. 이거 196,608개래요. 그럼 보세요.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어때요? 이거 엄청 느린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9만 개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화면에 그릴 때 얘가 지금 JSP도 반복문으로 일하고 있죠. 연산해서 찍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가져오는 쿼리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쵸? 그래서 절대로 게시판에는 페이징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게시판이 없는 겁니다. 단번에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페이징 처리를 해줘야만 해요. 다시 돌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도만 할까요? 그럼 이제 768개
뭐 요 정도는 문제가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반이 나뉘었다고? 정말로? 와, 처음 봤어요. 랜덤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개수가 나온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또 1700이 갔네? 뭐 이거는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면 페이징 처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페이징 처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야 될 게 꽤나 많거든요. 지금 이거 멤버잖아. 필요 없는 거 좀 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페이징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곳은 어디? list.jsp. 근데 list.jsp가 일을 하려면 누가 먼저 요청을 받아요? 얘가 받겠죠? 이 리스트 요청이 걸려있는 이 친구가 받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이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 생각해야 될 거. 한 페이지에 몇 개 보여줄지 정리를 좀 하면서 볼까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페이징 처리를 위한 정보. 자, 한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 몇 개를 보여줄 건가? 게시글이죠?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글 개수. 그리고 현재 페이지 번호.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전체 게시글 개수.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네, 페이지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게시글 개수랑 한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를 연산을 해서 이런 걸 얻어내야겠죠?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연산을 통해서 해결을 할 거고, 자, 얘는 뭘로 가져와요? 이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아까 개수 보여주려고. 그렇죠? 이거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어차피 게시판별로 페이징 개수 처리해서 보여줄 거니까. 만약에 전체 글이 지금 1400, 1500 뭐 몇 개 될 텐데 여기서 공지사항에 페이징이 150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768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준다. 그러면 얘는 페이징 몇 개 나와야 돼요? 77개. 76개면 안 되죠? 그거 잘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쓸 거니까 알아서 구해올 수 있고, 얘는 어때요? 얘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값을 받아올 수 있게끔 세팅까지 해줘야 돼요. 값은 어디서 받아와요? 값은 어디서 받아와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징 처리를 쓸 때 어떻게 썼더라? 나는 화면에 있는 페이징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다. 만약에 여기 중간에 4번을 누를 거다. 4번을 누르면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물들이 나와야 되죠. 그럼 누가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list.jsp가 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뭐 그걸 가지고 DB를 넘어갈 거잖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게시물들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JSP AM에서 했던 방식대로 리밋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조건을 줘서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를 가져올지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재 페이지 번호를 통한 연산 결과를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이제 페이지를 사용을 하려면 그건 JSP가 컨트롤러한테 줘야 된다. 그럼 간단하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파라미터 받는 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라고 하는 번호를 넘겨받을 수 있게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JSP가 컨트롤러한테 그 결과를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값 넣으면 되죠. 내가 10개씩 보여줄 거야 하면 10 넣으면 되고, 20개씩 할 거야 하면 20 넣으면 되고. 그럼 이거 활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
화면에 뭐 이런 데다가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이런 거 해놨어요. 그럼 얘 눌렀을 때는 컨트롤러가 이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10으로 바꾸고, 이거 눌렀을 때는 20으로 바꾸고, 이런 거. 쇼핑몰에서 보면은 리스트로 보기, 뭐 이렇게 묶어서 네모로 보기, 개수 뭐 50개씩 보기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이 안에서 변수 만들면 돼요. 만약에 그 처리를 할 거다? 그럼 걔도 파라미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세팅이 될 거고, 그 세팅된 애한테 값이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이 말씀드렸던 이걸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전체 게시글 개수에서 이거 나눈 다음에, 우리 이거 이미 해봤죠? 올려버리고 인트로 정변환하고 그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int 페이지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아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린 적 있죠? 어디서 말씀드렸더라? 그 JSP에서 애초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JSP에서 막을 수도 있고 얘한테 기본값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한 거.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뭐 네? 셀렉트 할 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JSP에서 애초에 막을 수도 있고 애초에 넘어왔을 때 여기다가 기본값 세팅을 할 수도 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 보드 아이디도 기본값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리스트로 매핑 걸면 이제 보드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DB에 들어가고 이런 걸 해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보드 아이디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리스트로 요청 보냈다. 그럼 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용자가 제대로 뭔가 입력이 안 됐을 때 그때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이지에서 쓸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request param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파라미터 자리, 이 소괄호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int board id라고 하는 변수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람 적어준 뒤에 소괄호 연 다음에 이 안에 default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request param, 얘는 의미가 뭐겠어요? 요청에 담겨있는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쿼리 스트링. 지금 이 int board id라는 애는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올 건데, 그렇게 받아오는 애인데 디폴트 밸류를 뭘로 하겠다? 1로 하겠다. 그러면 자, 이거 하나만 추가한 상태로 여기를 새로 고침해보면 왜 안 나와? 페이지 들어가봐. 잠깐 뺄게요. 이거부터 다시 리로드 돼.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디폴트 밸류를 2로 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자유 게시판이 나오겠죠. 그냥 이대로만 보낸다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지금 스프링부터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거 없이도 파라미터에 넘겨오는 변수들 다 이렇게 그냥 쓰잖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메서드 안에 내가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오는 변수야? 그러면 이런 거 다 넣어줬어야 돼요. 이런 어노테이션으로 리퀘스트 파람, 이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파람이었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이 변수는 쿼리 스트링에서 받아올 변수야, 이 변수는 인풋에서 세팅될 변수야, 이런 것들을 명시를 다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옛날 거를 볼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짜 좀 많이 옛날 거라. 제가 일할 당시에도 이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일할 당시보다 더 옛날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엔 이런 식으로 다 했어야 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디폴트 값 세팅하려고. 얘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세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int 페이지를 만들 건데 얘도 디폴트 밸류가 하나쯤은 걸려 있어야겠죠. 왜? 페이지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이 안 넘어왔을 때 또 이상한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1페이지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도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가독성의 문제니까 그냥 한번 해주는 거고. 주소 창에는 안 뜨네요. 1번이랑. 네, 안 뜨죠. 파라미터가 없을 때 요청 들어오고 컨트롤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 밸류가 1로 세팅이 된 거라 딱히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만 먼저 해주고 할까요? 만약에 페이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버튼은 애초에 만들고 나면 여기다가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거 안 보여줄 거잖아요. 처리할 건데 여기다가 페이지 마이너스 2 넣었대요. 그거 막아주려고. 지금 페이지 넘겨받아온 이 파라미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까지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는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어떤 메시지 알림창 띄워주고 돌려보내면 돼요. 뭐라고 해줄까요? 여기서 뭐 써야 돼요? RQA님, JS, return on view에다가 존재하지, 이거는 페이지 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 히스토리백 쓸 거니까 true 날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낼 거니까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다가 페이지를 마이너스 2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하나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int 얘를 가져오고 나서 실제로 게시물을 가져오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얘는 가져와야 되고 얘는 가져오기 전에. 왜 그럴까요? 여기서 가져온 총 개수는 우리가 연산할 때 써야 돼요.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가져온 뒤에 우리가 작업을 해줄 건데 얘는 부르기 전에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기서 연산된 결과를 여기다 넘길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리밋 거기다가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줄지 위에서 정한 다음에 얘한테 파라미터로 주면 되잖아요. 인자로.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int items in a page 변수 이름 우리가 그때 썼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것도 바로 합시다. int pages count 얘는 전체 개수 articles cnt 나누기 items in a page 얘를 할 건데 이렇게만 하면 목만 나와요. 목만. 게시물이 예를 들어 57개였다. 그럼 이 결과는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둘 중에 하나만 실수형 타입으로 형반환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연산의 결과가 서술점까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또 한 번 감싸서 올려버려야죠. s save.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타입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해요? 이 결과가 실수일 거니까. 근데 올리고 났으니까 이제 소수점은 버려도 돼요. 이렇게. 이 더블은 여기 붙어있든 여기 붙어있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만들어줬고 그러면 얘를 넘겨줍시다. 그리고 얘도 아니지 얘는 넘길 필요가 없지. 페이지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페이지 얘네 둘 그리고 change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추가해주고
여기다가도 넣어줄 건데 그냥 넣지 말고 한 번만 가공을 좀 할게요. 가공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뭐 할 거냐면 int limit start 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페이지 -1 곱하기 items inner page. 얘는 뭐 때문에 만든 거죠? 우리가 리밋 쿼리를 날릴 때 인덱스 그 인자를 2개를 주면요, 만약에 0, 10을 줬다. 그럼 0번 인덱스부터 10개. 그러면 1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죠. 2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건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예요? 10번 인덱스부터 10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인자 자리에 올 값이 10씩 증가가 돼야 돼요. 이거를 예로 판단하는 거죠. 현재 페이지, 만약에 2페이지가 들어왔대요. 그럼 이 연산 결과는 몇이에요? 2-1에 곱하기 10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페이지가 1이 들어왔대요. 그럼 얘는 0이죠. 그럼 리밋 스타트, 이 자리에는 0이 들어온다. 그럼 1페이지 맞잖아요. 만약에 5페이지예요. 그럼 40번 인덱스부터 10개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얘가 현재 5페이지 들어갔대요. 5-1 4죠. 40이죠. 그럼 이 자리의 값 40이잖아요. 이거 구해주려고 가공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파지토리로 넘어가야 되는 값은 얘랑 뭐가 넘어가야 돼요? items inner page가 넘어가야죠. 그래야 몇 번부터 몇 개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죠? 얘도 파라미터 추가해 주고요. 사실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받은 다음 여기서 연산을 안 하고 그냥 컨트롤러에서 연산해서 리밋 스타트를 넘겨줘도 돼요. items inner page랑 그렇게 넘겨줘도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서 연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컨트롤러에서 이런 연산을 하는 거를 웬만하면 다 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서비스에서 연산을 하려면 우리가 또 받아와야 돼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한 거니까 처리하고 마는 건데, 실질적으로 컨트롤러에서 뭔가 연산을 한다? 이런 거는 최대한 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이 변수들, 파라미터로 받아온 이 변수들 쿼리 날릴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get articles 쿼리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쿼리,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자, 지금 limit start라고 하는 이름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변수와 한 페이지에 몇 개 보여줄지 정해주는 애가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밋으로 추가해주면 되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이런 검증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죠? 왜 안 필요해요? 이미 기본값 세팅했는데, 그리고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는 우리가 정했는데, 그럼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음수 같은 게 넘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다 막았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검증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리밋 추가하면 되겠죠. 리밋은 오더바이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에 리밋 스타트 이런 거 할 때도 저 지금 오타 났거든요. 여기 아니 오타가 아니잖아. 잘 썼네요. 오타 난 줄 알았네. 이런 거 변수 이름 같은 거 쓸 때 내가 오타를 자주 낸다 그러면 최대한 복사하세요. 이런 데서 오타 나면 찾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물론 쿼리 쪽에서 오타가 나면 알려주긴 할 거예요. 에러가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쿼리를 세팅을 해주고, 그럼 get articles가 실행이 될 때 이것까지 같이 세팅된 상태로 실행이 될 거니까 실제로 게시물이 자 그냥 리스트 했다. 그럼 보드 아이디도 1이고 페이지도 1로 세팅된 상태로 나오겠죠. 몇 개만 나와요? 10개만 나오는 거죠. 쿼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페이지 해서 뭐 3번 3페이지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글 바뀌는 거 바뀌죠. 잘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글들만 잘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능적인 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보여주는 거 만들면 되겠죠.
보여주는 거 하기 위해서 JSP로 넘겨야 될 것들이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 넘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스 카운트 얘도 넘겨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는데?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DB에서 10개만 가져올 거니까. 얘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글을 보여줄까에 대한 문제지 이거 말고 뭐 더 쓸 데가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얘랑 페이지스 카운트랑 그 다음에 페이지 정도만 넘겨주도록 하죠. 근데 사실 이 페이지는요 여기서 안 넘겨받아도 돼요. 이거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이거 잠깐 주석 걸어놓고 list.jsp 가서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만들어보자. div 하나 만들어서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파람점 했던 거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안 알려드리고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얘가 정확히 뭐 하는 애냐면요 여기 3 나왔죠? 이 3 뭘까요? 네, 제가 지금 파람점 페이지 했어요. 이 파람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EA를 썼을 때 우리가 요청을 넘기고 그 요청에 대해서 컨트롤러가 처리한 다음에 이 주소 있죠? 이 주소에 쿼리 스트링 쌓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보드 아이디도 줬다.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이거 빨간색 나오는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드 아이디 이런 거 했어요. 지금 그 컨트롤러에서는 보드 아이디를 넘겨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페이지도 없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냥 엔터 쳤다. 그럼 보드 아이디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드 아이디 해서 2번을 줬다. 지금 공지사항이었으니까 2번을 줬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EL로 파람점 해서 가져오는 애들은 이 쿼리 스트링에 남아있는 애들을 갖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 쿼리 스트링이 없으면요 파람점으로 못 가져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여기서 굳이 안 넘겨도 우리가 페이지 처리가 되는 이 부분이 뭐 포스트 방식이어가지고 뭐 아예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저걸로 쓰면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는 파람점을 못 가져오니까 리스트로 그냥 들어오면 기본값 세팅은 됐지만 가져오지 못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이런 걸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넘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애초에 list.jsp 가서 다시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 놓고 페이지 이러면 이 요청을 이렇게만 보내도 나올 거고 페이지를 세팅을 해도 나올 거고 그쵸? 가능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좀 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 하단에 생기겠죠 페이징은 이 페이징 처리 아예 만드는 거랑 디자인은 데이지 UI에 있는 거 가져다 쓸 거예요. 이것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끝내죠. 데이지 UI 사이트로 가서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볼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이게 페이지 자, 이런 거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이 disable 활용할 거고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문구 우리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쭉 나오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내가 1페이지다 그럼 얘네들이 눌러지는 게 필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1페이지면 저 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disable드 걸어 놓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일 때 만약에 50페이지까지 있는데 내가 50이다 그럼 얘네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 disable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섞어가면서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페이징 처리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는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주말 동안에 복습하시고, 복습이 더 중요해요. 예습보다는 항상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복습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아, 난 공부 더 할래 하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